네, 그럼 지금까지 해가지고 세무사님의 진기한 의견 정말 잘 들었고, 그러면은 세무사님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조금 가장 좋게 보시는 업종이 혹시 있으세요? 네, 업종으로 제가 좀 접근을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장은 좀 큰 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큰 장이라면 뭐 반도체, 아니면 자동차, 플랫폼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큰 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 틈새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꼭 꼽고 싶은 건 엔터 쪽이에요. 엔터 쪽이 약간 지금 장에 굉장히 적합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재료 가치도 계속 먹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은 사실은 재료가 나와야지 좀 그 테마주들이 움직이는데, 또 오징어 게임 나와가지고 너무 재밌는 게 그 오징어 게임이 방아쇠 역할을 한 거죠. 맞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이 추석 연휴 때 나왔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바로 찾아봤거든요. 저 2번 봤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추석 연휴 때 심지어 오징어 게임 관련주를 찾아볼 정도로 이거 뭐 좀 사고 내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고를 냈고 넷플릭스 미국 1위를 했으니까.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움직이면서 결국은 한류에 대한 이미지 강화가 다시 시작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기억을 해보면 결국은 가수 싸이 때부터 싸이 관련주들이 그때 막 움직였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네요. 그 DI인가? 그래서 싸이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BTS 관련주들이 움직인 적이 있었고, 또는 이제 드라마 관련주들이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 드라마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기생충 영화 수상했을 때 바른손 같은 또 이쪽이 움직였어. 그래서 결국은 이런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들이 쌓이면서 한류라는 콘텐츠가 계속 강화가 되는 건데, 요번 오징어 게임은 여태까지 파급 효과랑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다. 특히 드라마 영화 제작 쪽에서는 정말 뒤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세계 최고의 OTT인데 거기에서 순위를 점령을 했다라는 건 앞으로 한류 콘텐츠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신뢰가 분명히 생긴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저희도 그렇잖아요. 사실 저는 세대 차이 좀 날 수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 홍콩 영화를 많이 보던 세대예요. 저도 그냥 가끔 봤어요. 왜냐면 홍콩 영화, 주윤발 나온 영화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히트를 쳤거든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보니까 저도 안 볼 수가 없고, 왕조연 나오는 천녀유어 10번씩 봤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영화보다 홍콩 영화도 재밌었던 거죠. 근데 요즘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홍콩 영화가 개봉되긴 하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거의 못 봤어요. 없다라고 네. 봐요. 그게 이제 이 문화라는 게 흐름이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분들이 한국 영화를 유독 많이 좋아하세요. 한국 드라마도 좋아하시고. 그 이유는 자국민이 봐도 재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계속 강화가 돼서 이제 세계적으로 뻗쳐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한류라는 게 이번 오징어 게임에서 다시 한번 입증을 한 거고,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OTT 업체인데 세계에서 통했다라는 건 엔터주는 아마 좋은 리포트가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거고, 지금 같은 장에서 이게 적당한 또 테마예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크면 안 되거든요. 딱 지금 적합한 테마다. 네. 그 시총이. 왜냐하면 시총이 제일 큰 하이브를 뺀다면 사실은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 컨텐츠리 요 정도 빼면 나머지 5천억짜리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2천억, 3천억대 괜찮은 그런 엔터주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의외로 이런 약세장에서 선방하는 종목을 찾는 기쁨을 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중소형주를 특히나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어쨌든 이런 엔터주에서 줄을 쫙 세워보시고 1조 이상짜리가 몇 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래 단계 5천억, 3천억 이런 애들 중에 줄을 세워보시고 차트를 보시고 재료 가치를 보시고 얘는 괜찮네? 이런 애들을 한번 접근을, 엔터주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세무사님 혹시 엔터 업종 말고 혹시 하나 더 추천해 주실 게 혹시 있으실까요? 네, 엔터가 사실은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재료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엔터 분석을 잘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나 재료 분석이 좀 약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 재무제표 분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업종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건설주, 중소형 건설주를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역시 재료가 맞물렸기 때문인데요. 건설주가 지금 두 가지 호재가 계속 맞물려 있어요. 하나는 남북 경협 쪽, 그리고 또 하나는 대선 관련 쪽입니다. 사실 남북 경협으로 추석 이후부터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애들이 대다수가 개성공단 쪽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처음에는 개성공단이나 사료 쪽에 움직이지만, 우리가 과거 2018년, 19년 2년 연속으로 봄에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결국은 건설주도 한 번씩 계속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면 이번 남북 경협이 좀 더 시기가 길어진다면, 그리고 또 타이밍도 적당한 타이밍이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액션을 계속 유화적인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 또 우리나라 대선도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남북 경협 쪽으로 건설주가 한 번 움직일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재료 분석보다는, 왜냐하면 건설주에서 어느 건설주가 북한하고도 관련이 있어 이런 거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럼 그냥 길목 지키기인 거죠. 건설주가 한번 움직인다면 우량하고 사나 볼까? 그럼 건설주에서도 역시 1조 이상짜리가 많지가 않아요. 건설주에서 1조 이상짜리는 우리가 뭐 현대건설이나 GS건설, 대우건설 이 정도거든요. 그럼 나머지 5천억짜리, 3천억짜리 이런 중소형 건설주 중에서 우량한 건설주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북경협 말고 플러스 또 대선 관련이라는 게 또 섞여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뭐 5년에 한 번씩 있는데, 뭐 내년 4월은 이제 가까워졌는데요. 이제 대선 후보들이 뽑히고 정책 토론을 하면은 100% 주택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결국은 네, 이번 정부에서 가장 국민들이 좀 실망하거나 이슈화가 많이 됐던 게, 야, 부동산값, 아파트값 왜 못 잡아? 이거였거든요. 근데 아파트값을 잡는 방법은 두 가지죠. 수요 측면을 잡거나 공급 측면을 잡거나. 근데 수요 측면을 잡는 것은 뭐 대출 줄이고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세금 높이고, 대출 줄이고 세금 높이고 수요 측면을 잡으려고 했는데 공급이 확대가 안 되니까 아파트 가격이 안 잡혔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번 대선 정책 토론에서 아파트값 어떻게 잡을래 해서 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재료들은 역시 특히나 건설주 중에서 주택 관련 건설 업체들에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장에서 좀 이렇게 좀 틈새 테마로서 건설주도 좀 주목해 봐야 될 테마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업종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들어봤고,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세무사님이 보시기에는 개인의 심리는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어떤 덕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